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아주 솔직한 브이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악가들의 수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예전에 제가 한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재능이 없으면 성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담하게 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이제 성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입시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자, 음대 1학년, 2학년 군대 갔다 오고 또 3학년, 4학년 해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성악과 출신들이 1년에 뭐 한 4천 명, 5천 명 정도 배출될까요? 전국에서. 예, 그러면은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성악가가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고자 굉장히 소망했거든요. 그냥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번 또 서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꼭 유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보면은 다 유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재능이 또 받쳐줘야 되지만 일단 재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전편에서는 재능 없으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보통 시립합창단이나 직업합창단을 들어가게 되죠. 시립합창단은 뭐 서울시립합창단, 뭐 수원시립합창단, 뭐 광명시 무슨 시가 요즘은 지방자치도 엄청 많죠. 보통 시립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합창단은 준공무원이에요. 예, 별정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이제 몇 세더라? 60 몇 세더라? 그때 아마 은퇴를 하는 걸로 하고 한 번 들어가서 매년 이 평정이라는 걸 하는데 평정이라는 것은 네 실력이 그대로 있느냐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면 계속 있는 거고 너무 못한다. 그것보다 못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평정을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가 되거든요. 아주 못하지 않는 경우는 뭐 목이 완전히 갔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을 하다가 보통 이제 유학을 가죠. 아니면은 그런 추세였는데 저희 때는 80년대, 90년대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제는 유학을 안 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세계화가 됐고 굉장히 인터넷도 발달하고 세계 어디나 가는 거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립합창단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쌓아놨다가 여유가 될 때 뭐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디플롬을 따오고 또 아니면은 국내에서 대학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미리 유학을 안 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라는 직업 합창단을 했었어요. 뭐 그 당시는 종교 합창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창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발성을 또 익힐 수 있고 배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서울 모태트 합창단 가서 이렇게 연주를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하다. 예. 예전에 저보다 선배님이 아직도 다 계세요. 그래서 역시 그 꾸준한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합창단을 저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 합창단, 그런 사설 그 종교 합창단, 그다음에 오페라 합창단이 있었어요. 어, 그냥 일반 사설 오페라 합창단인데 오페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죠. 그러면은 그 오페라에 꼭 합창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합창단이 보통 40명에서 50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합창단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가 어떤 작품이 딱 들어오면은 또 그 수주한다 그러죠. 수주해서 계약서를 쓰고 뭐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아예 민간 합창단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합창단들이 그때 계약을 해서 하는 일용직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들이 얼마를 받냐면은 음, 회당 뭐 15만 원? 한 3회나 4회 공연하면 어, 보통 60만 원, 70만 원 이상 받죠. 그렇게 받고 그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네 작품, 다섯 작품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시즌에는 더 많이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민간 합창단도 하다가 이제 모태트 합창단 그만두고 잠깐 블랭크가 있었거든요. 유학 가기 전까지. 그때 그 합창단을 창단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하던 그때 친구들, 그때 형들, 그때 누나들, 그 동생들이 전부 다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다들 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정말 딱 5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유학을 갔는데 3개월 만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유학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이 많다고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유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고자 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런 합창단에서 오퍼가 오고 또 하게 되면서 희한하게 저희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동규 선배님도 그때 막 귀국했을 때예요. 스칼라에서 막 귀국했을 때고 그때 일트로바틀의 루나 백작 했을 때인데 그때가 저희 합창단이 한 달에 막 6개, 7개 막 한꺼번에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분장 독이 막 생길 정도로 너무 작품을 많이 하니까 그 대신에 단기에 확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러시아로 갔었거든요.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개방이 되고 얼마 안 돼서 거기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선생님이 저한테 권해주셨어요. 러시아도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독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를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당시엔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생활이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그 범위 안에서는 재력의 범위 안에서는 가장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뭐 저처럼 러시아로 간다, 독일로 간다, 이태리로 간다. 뭐 제가 나중에 유학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 블로그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석사에 준하는 디플롬, 뭐 아니면 최고 연주자 과정, 박사에 준하는 최고 연주자 과정, 뭐 이런 것까지 따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보통 5년, 6년,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이 10년까지 콩쿨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죠. 귀국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학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 이제 연주자가 돼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귀국 독창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귀국 독창회를 해야 자기 모교에서 강사로 써주죠. 그래서 귀국 독창회,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국 독창회는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무슨 홀, 세종문화회관, 아니면은 예술의 전당, 아니면 영산아트홀, 뭐 이렇게 아주 공인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홀에서 또 귀국 독창회를 해야 또 그걸 인정을 해주고 또 학과장님들이 그걸 보고 그래 강사 나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독창회를 했는데 독창회 할 돈이 없었어요. 뭐 유학도 겨우겨우 했는데 어떻게 독창회를 하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아직도 독창회를 못한 그리고 제 선배님들도 독창회 아직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에 딱 제 차가 있었거든요. 제 자가용이 있었는데 차에 그 명함을 딱 보니까
차 대출해드립니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귀국해서 이거를 보니까 차 대출이 뭐지? 이걸 맡기고 내가 탈 수도 있다고 써 있어요. 내가 타면서 대출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아주 허름한 어떤 건물에 진짜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차 대출 되냐고. 그래서 등록증이랑 다 해가지고, 여기서 서류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독창회를 하고, 대관을 하고, 또 진행을 하려면 한 500 정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나 500만 원만 대출을 하고 싶다. 한 달만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4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50만 원이 목돈이 들어오니까 내 차는 내 차대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는 정부에서 이자에 대해서 제한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40몇 프로? 40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이자를 일단 50만 원을 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독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고, 또, 신앙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럭키한 건 뭐냐면은, 오신 분들한테 제가 독창의 티켓을 팔았어요. 만 원씩. 그 당시에, 98년도? 99년도? 예, 그때였는데, 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500석인데, 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꽉 차고.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아주 상황에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5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갔죠.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보름인가 있다가 제가 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한 달만 더 쓰시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갚겠다고. 그래서 갚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독창회를 하고 또 학교 모교에 또 출강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음악가의 삶은 이렇게 되는구나, 단계를 밟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됐고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럼 강사료가 얼마냐? 강사료. 이제 대학에 강의를 하면 그 당시에는 2만 원, 3만 원 했었어요.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요때 2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이랬었어요. 강의가 30분짜리 강의냐, 60분짜리 강의냐, 또 아니면은 여러 명을 놓고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죠? 한 학교를 가면, 강의가 아무리 많아봐야 한 학교에서 70만 원, 80만 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도 계속 강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두 학교, 세 학교 다니시더라고요. 예, 두 학교, 세 학교 다니시면은, 예를 들어 70만 원, 한 학교에 7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7, 20, 210만 원이겠죠? 그래서 210만 원을 받으시고, 그러면 강사 말고 겸임 교수는 그럼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겸임 교수는 기본급이, 방학 때, 나오는 기본급이 있어요. 방학 때는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그 기본급만 나오죠. 그래서, 학교마다 좀 틀린데, 30만 원부터 시작해. 30만 원. 기본급 30만 원, 50만 원.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공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요. 겸임교수, 초빙교수는.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급이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2만 5천 원, 3만 원의 강사료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 정도의 수업을 하는 사람이 50만 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그러면 겸임교수다. 그러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지금 4만 원, 5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강사료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생활이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개인 레슨을 또 강사 선생님들 또 초빙 교수, 겸임 교수들은
개인 레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하면 개인 레슨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학할 당시에 1988년, 1987년 레슨 받았겠죠? 86년 받았겠죠? 그때 시간당 45분당 1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등록금 70만 원이었거든요. 합격해서 대학 등록금 70만 원이었는데 국립 같은 경우는 더 적었죠. 국립은 뭐 50만 원? 이랬던 시대예요. 그때 10만 원에 타임당 10만 원의 레슨비를 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아도 벌써 40만 원이죠. 두 번 받으면 80만 원이죠. 세 번 받으면 또 120만 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고 레슨을 받는 많은 음대생들이 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부르주아로 보였겠어요. 하지만 성악과는 뭐 악기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딕션 공부하고 그다음에 발성 공부하고 그다음에 음악 공부하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또 합격이 되니까 아무래도 악기를 하는 음대생들보다는 좀 가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 부유해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했었거든요.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남녀 차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때 그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교수가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임 교수가 되면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요즘 보니까 그것도 틀려요. 전임 교수도 우리는 보통 다 지칭으로 교수님 뭐 강사부터 해가지고 겸임 교수, 초빙 교수 전부 다 뭐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전임 교수님도 조교수님도 교수님이고 뭐 부교수님도 교수님이 다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임 교수가 돼서 조교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350만 원, 그 선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부교수 되고 교수 되고 그러면 500, 600 뭐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연봉이 6, 7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술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다 교수 시켜줄 테니까 1억씩 내. 뭐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차려놓으면은 나라에서 또 지원도 받고 또 학생들 등록금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부실 경영이 되죠. 거기다가 교수 보직을 다 약속을 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나가는 게 많겠어요. 그래서 부실 경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서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예술대학이 그런 좀 부실 경영이 됐던 제 생각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70명, 고등학교 다닐 때 60명 한 반에 그랬었는데 요즘은 25명, 20명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3분의 1이 그러니까 3배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음대에도 3배로 줄지 않을까요? 3분의 1로?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인력난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부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학교에서 그렇게 강사를 받죠. 강사료를 받고 두 번째 개인 레슨을 하죠. 개인 레슨을 하는데 요즘 아까 잠깐 말하다가 넘어갔는데 개인 레슨 10만 원, 12만 원 받기가 참 어려워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웬만하면은 다른 학생들이랑 그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12만 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을 레슨한다 칠게요. 그러면은 주 1회로 레슨하고 한 학생당 48만 원이네요. 12만 원씩 해도
48만 원, 48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96만 원. 2명을 레슨한다. 96만 원이죠. 96만 원에 대학에서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196만 원. 그 다음에 이 음악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들 많이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로 봉사해요. 그러면 또 거의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습니다. 또는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196만 원에 296만 원을 칠게요. 296만 원. 그리고 가끔씩 오페라를 하거나 또 행사 연주를 해요.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와요. 네. 이제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많고 연주가 많을 때는 한 500 이상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성악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학원을 겸업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겸임교수 하면서. 그런데 겸임교수 하면서 해보니 학원에서 100만 원 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도 월급 줘야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나가야죠. 임대료 나가야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학원을 하다가 소위 망했다고. 그래서 4년 만에 털고 나왔는데 그거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레슨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들, 또 유학을 가서 있는 사람들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나 뭐 하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나를 연주자로 써줄까? 나 오페라에 써줄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오페라 하면 돈 받는 사람 몇 명이나 있죠?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세워주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냥 돈 안 받고 세워주면 감사.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래요.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영상 같이 찍었던 바리톤 최영준 선생하고 제 친구인데 또 한번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이 유럽 시스템하고 완전 틀려요. 그래서 오페라로 돈을 번다? 이거는 정말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래서 운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단장님들하고 친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빨리빨리 텍스트도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강의. 그러나 대학은 점점 줄어들고 자리는 점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후배들은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거기서 합창단이라도 하겠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독일, 또 유럽, 이태리는 거의 뭐 미비하지만 스위스나 이런 그 유럽 쪽에는 테아트가 굉장히 많죠. 극장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전속 단원이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년 때까지 노조가 있어서 자르지도 못해요. 정년 때까지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을. 류백 테아터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거기보다 또 급이 높은 뭐 마나임이라든지 뭐 이런 좀 큰 극장, 뭐 쾰른 뭐 이런데 베를린 이런 데는 더 많이 주겠죠. 뭐 스칼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메트로폴리탄. 그러나 여러분 거기 뽑기가 쉽나요? 언어도 해야죠. 실력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꿈을 가지세요. 일단 꿈을 갖고 가세요. 일단 꿈을 갖고 일단 거기에 가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재능과 그런 친분과 그런 모든 기회가 만나서 터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후배들은 굉장히 좋은 극장에서 지금 또 아들, 딸 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 살아남기, 성악가가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굉장히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악가들은 공작새처럼 노래를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하고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턱시도 입고 뭐 드레스 입고 맨날 이렇게 연주 여행 다니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면에는 이런 생활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는 한 달에 뭐 200 벌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뭐 배부른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처자식 데리고 사는 이런 성악가들 또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유학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론을 썼기 때문에 몇십 년을 그거 갚아야 돼요. 또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석사 받으신 분, 박사 받으신 분들 또 론 쓰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또 계속 갚더라고요. 그런 거 다 꾸준히 돈 나가야죠.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꾸준히 계속 나가야죠.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한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음악하는 거 아니다. 예,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음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아까 오페라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더 이상 그런 부조리는 있지 않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그 민간 오페라단 또 단장님들이 또 우리 오페라 가수들을 쓸 때 그 정확한 일에 대해서 또 급여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짜여 있지 않으면 아예 그 작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 의견은 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독창회나 또 대화가 있는 콘서트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거거든요. 카페도 좋고 아주 작은 소극장도 좋고요.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해서 또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아니면 와인이 있는 콘서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면 어, 굉장히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45살 된 제자가 있어요. 저보다 뭐 별 차이도 안 나지만 이 친구가 지금 유학에 가 있어요. 러시아 유학 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거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라. 기도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라. 그런데 일단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후회하지 않게끔 꾸준히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다. 절대로 네가 음악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삶보다 더 낮아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뭐 자기 회사 한답시고 그동안에 뭐 돈도 많이 까먹고 뭐 일용직으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로 제가 보내면서 그래도 러시아는 아직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말고는 아직 물가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45살 된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 제자한테 제가 권했죠. 러시아 다른 지역 음악원을 권했죠. 무사히 합격을 했고 지금 또 바드팍 그 예비과정 끝내고 또 1학년 본과정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들어오면 과연 이 음악을 하기 전보다 생활이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도 출강할 수 있고 또 오페라 무대도 설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레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음악 하기 전에 삶보다는 그 뭐 1, 200만 원 받았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했다 그러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업에 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성악가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성악가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행사도 많이 했었고, 예, 많은 팀도 만들었었고 했는데 나중에 좀 따라 하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다 돈 버는 거니까. 이제 저도 올해 2020년에는 정말 새로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해로 생각하고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오페라 공연도 이제 할 거고, 또 뮤지컬 쪽도 해설이 있는 공연해서 또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투어하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뛰는 만큼 버는 거예요. 전임 교수님들이 행복할 것 같죠. 예, 전임 교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전임 교수는 레슨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예, 만약에 전임 교수가 레슨하다 걸리면은, 예, 박탈돼요.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서는 전임 교수 외에 뭐 초빙 교수, 겸임 교수, 강사, 시간 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레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강사, 시간 강사, 뭐 초빙 교수, 겸임 교수를 하든지 그것들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연주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아주 오늘 솔직하게 한번 사실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정보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 또 유학지에서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솔직하고 더 유익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